자, 아두이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 언어적으로는 특징이 별로 없어요. 얘는 C 언어, 그다음에 자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나간다 그러면 C++. 이 세 가지 언어가 그냥 적절한 경우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 공부할 내용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PC에서 프로그래밍 했던 방식하고 분명한 차이점은 아두이노는 SBC용 언어입니다. SBC라고 하면 뭐 생소할지 모르지만 싱글보드 컴퓨터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싱글보드 컴퓨터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쓰는 이 아두이노가 대표적인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이 보드 하나만으로 컴퓨터 기능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싱글보드 싱글보드 컴퓨터라는 거고 또 하나 유명한 게 레즈베리 파이라는 겁니다. 레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이 SBC, 싱글보드 컴퓨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두 개가 SBC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을 해줘서 이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완전 대박이 난, 뭐 대박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 초대박이 난 훌륭한 이 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드를 쓰면 컴퓨터를 그냥 만들 수가 있다는 것. 다만 아두이노는 컴퓨터를 만들 때 약간 수준 낮은, 그러니까 저수준 SBC가 되는 거고 레즈베리 파이는 고수준 SBC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즈베리 파이에는 비디오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비디오까지 연결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거고 아두이노 보드에는 비디오 연결을 못합니다. 용량이 그만큼이 안 됩니다. 뭐 저수준과 고수준을 나타내주는 이유는 이 보드, 싱글보드 컴퓨터에 쓰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떤 건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에는 주로 AVR 계열의 CPU가 쓰이고 있는 거고 레즈파이에는 그 유명한 ARM CPU가 쓰이고 있습니다. ARM은 성능이 AVR보다는 기본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큰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차이 때문에 이 아두이노하고 레즈베리 파이의 성능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성능이 좀 낮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이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할 때 겪는 게 메모리 부족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료 구조 많이 배웠는데 이 자료 구조를 못 써요. 자료 구조를 쓴다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건데 어디에? 메모리 상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건데 메모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기도 이제 힘든 특성이 아두이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는 배열만 쓰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거리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PC에서는 리스트도 공부해야 되고 스택 큐 공부해야 되고 트리도 공부해야 되고 다양한 자료 구조를 공부해야 되는데 아두이노에는 메모리 부족 때문에 배열, 어레이를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처음에는 이제 배우기는 쉬운데 공부를 할수록 이제 약간 복잡한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메모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한가 하는 게 어려움입니다. 근데 여기 메모리는 D램도 마찬가지고 D램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플래시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대체한 플래시 메모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프로그램도 못 만들고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배열을 크게 갖고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변수를 너무 많이 선언하면 메모리 부족으로 해서 아두이노에서 돌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이 메모리 부족이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 아두이노는 여러분이 SBC라고 하는 보드를 공부하기 정말 최적의 이 방법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두이노는 쉬워요.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해서 싱글보드 컴퓨터를 연습하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싱글보드 컴퓨터는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면 앞으로 시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SBC를 이용하면 분명히 IoT가 설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사물 인터넷 시대는 오긴 할 건데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 세상의 미래를 아는 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IoT는 IT의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이제 포함되는 영역이라서 이 정보통신 기술은 핫 키워드입니다. 누구나 이제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고 엔지니어가 부지 기수로 많습니다. 미국에도 엄청난 엔지니어가 있고 중국에도 지금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중국에도 여러분과 같은 또래 사람들은 IT를 합니다. 정보통신을 해요. 여기에 부가가치가 있고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많이 뛰어듭니다. 창업 열기가 이제 뛰어나요. 중국은. 한국은 상대적으로 창업 열기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는데 이게 조금 식었습니다. 식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쪽으로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같이 협업으로 작업을 하고 경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IT라는 분야가 어디로 굴러갈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1년 뒤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멀리 보면 어디로 갈지는 다 보인다는 겁니다. 멀리 보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을 쓰고 있을 거고 이제 인터넷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개인 비서를 다 가질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 이 운전사, 요즘은 이제 개인 운전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사장님 정도 돼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 시간이 더 많이 가면 개인 운전사가 이제 붙을 거고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물에 이 컴퓨터가 붙고 네트워크가 붙어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통제를 인공지능이 할 거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이제 예상을 하는 바인데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몰라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IoT를 이제 열심히 하는 게 내 미래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IoT 하려다 보니까 내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할 때 한계점, 메모리 부족이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걸 내가 이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내 실력으로 쌓겠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한번 쌓으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연습을 할 거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 함수는 C 언어, 자바하고 이제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함수 개념만 잘 잡았다고 하면 더 이상 그러니까 공부할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는 내가 이제 프로그래밍 쪽은 초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급 중에서도 레벨이 낮잖아요.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서 이 레벨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레벨을 올릴 때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함수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강조했지만 함수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만드세요. 만들다 보면 공통된 함수가 생기고 그 공통된 함수를 호출을 할 때 프로그래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함수를 많이 만들어서
그 함수를 잘 엮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프로그래머의 역할이거든요. 그 함수를 발굴을 해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정의를 하고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함수 사용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두이노에서 함수를 한번 정의하고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열죠.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열어서 새 파일 열어서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셋업은 한 번만 호출되는 함수니까 시리얼 초기화는 셋업에서 한번 해볼게요. 시리얼에서 자 비긴을 96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9600으로 해보고 이 반복되는 특성은 루프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루프에서 그래서 셋업은 아두이노 기준에서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딱 한 번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화하는 부분을 셋업에 넣어놓고 루프는 아두이노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셋업하고 루프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이제 코딩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해볼 거는 자 시리얼로 입력받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시리얼 입력받는 부분. 여러분이 파이썬도 배우고 있잖아요. 파이썬에 보면 inpu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input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에는 input 함수가 없어요. 그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스트링에도 없고 시리얼에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input이라는 거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아두이노에는 키보드가 없잖아요.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보를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정보 받는 부분이 이제 시리얼로 인풋을 받는 건데 그 기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리얼에서 입력받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짤 때 뭐 셋업이라든지 루프에 짤 수도 있는데 반복되는 기능은 함수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두이노의 함수는 시언하고 동일합니다. 출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출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 void라고 선언하면 되고요. 함수 이름을 그 다음에 써줍니다. 아두이노의 함수는 시언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파이썬하고 똑같이 간다고 하면 input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input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는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C 언어에서는 void라고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비워둘 수 있는데 아두이노에서는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입력은 없으면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래밍을 정의할 때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실상 알아보면 자바하고 이제 같은 규칙입니다. 자바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입력이 없는 경우에는 void라고 쓰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워두고 이제 함수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바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바의 특징. 자바의 특징. 적절하게 C 언어처럼도 코딩했다가 자바처럼도 코딩했다가 C++처럼도 코딩했다가 좋은 말로 하면 C 언어, 자바, C++를 여러분이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 하면서 익힐 수가 있는 거고 좋은 뜻으로 보면 나쁜 뜻으로 보면 헷갈리는 거죠. 세 가지 언어 중에 하나만 택하지 이 세 가지를 섞어놨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용하는 입장이고 아두이노 개발자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겠죠.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할 때 잘 보면 함수 이름을 적고 갈로를 적고 함수의 그 내용은 중갈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갈로 속에 있는 거는 입력에 대한 거고 함수 이름 앞에 있는 거는 함수의 return 값입니다. return 값. 자, 그걸 표현하는 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함수의 정의. 자, 함수의 정의인데, 자, 아두이노에서 이제 인풋을 정의할 때 우리가 파이썬에 인풋 함수 흉내를 내기로 했잖아요. 파이썬 인풋 함수를 보면 파이썬 인풋 함수는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뭔가 하면 자, 인풋을 할 때 뭔가를 내가 사용자한테 출력을 해주고 입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럼 return 값은 뭐예요? 인풋에서 return 값은 스트링으로 return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스트링으로 return을 해야 됩니다. 스트링으로 return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turn 값은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스트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인풋에 표현하고 싶은 이 문장이 됩니다. 그럼 시리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시리얼에서는 이 스트링을 프린트를 해야 되겠죠.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엔터를 넣지 않고 프린트만 합니다. 프린트. 자, 프린트만 하게 되고 이제 사용자 입력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했는지 입력하지 않았는지 그건 어떻게 알까요? 알기가 어렵죠.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두이노에서 이 시리얼 쪽을 찾아갑니다. 아두이노에 가보면 시리얼이 있습니다.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에 시리얼이 있으니까 시리얼을 찾아가 보면 여기 또 많은 함수가 존재하는 거가 있는데 이 중에서 available이라는 함수가 중요합니다. available이라는 함수. available 함수는 어떤 건가 하면 자, 시리얼을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왔는가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넘어왔는가를 확인을 해주는 함수가 available 함수가 됩니다. 영어로 available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 가능한 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하지 않은지를 available 함수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return 값을 보면 the number of bytes available to 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바이트의 수입니다. 몇 바이트가 넘어왔는가.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쓰는 이 시리얼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단위가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하나 보내면 한 바이트 간 거고 알파벳 2개 보내면 2바이트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얼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타입은 항상 바이트인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얼은 아주 옛날에 나온 표준이기 때문에 바이트로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vailable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바이트의 수입니다. 바이트의 수. 예시는 밑에 있습니다. available 활용해서 이제 0이면 입력을 안 한 겁니다. 0이면 입력을 안 한 거예요. 입력을 안 한 거라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되고 available이 1 이상이면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을 한 거죠. 자, 그걸 내가 갖고 오면 끝이 나는 겁니다. 갖고 올 때는 밑에처럼 read를 하면 끝나는 거죠. read 하면 내가 이 데이터를 읽은 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PC로부터. 요걸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시리얼이라는 통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딱딱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PC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잖아요. PC에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 거는 아두이노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코딩은 여기서 하잖아요. 코딩은 여기서 하는데 실제로는 업로드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아두이노로 보내는 거죠. 그럼 실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실행은 아두이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행되는 영역은 아두이노입니다. 내가 코딩은 PC에서 했지만 자, 아두이노에서는 컴파일을 못하기 때문에 PC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컴파일된 기계어는 아두이노로 보내야 됩니다. 아두이노로 보내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짠 코드의 실행 주체는 누구라고요? 아두이노가 됩니다. 실행 주체는 아두이노예요. read write이라고 하는 것도 자, read write이라는 게 있는데 시리얼에서 그럼 얘 기준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아두이노가 되는 거예요. 아두이노가 읽는다는 건 누구한테서 읽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서 읽을 리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누굽니까? PC죠. read라고 하는 거는 PC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 넘어오는 게 read입니다. write도 마찬가지겠죠. 자, write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가 쓰는데 나 자신한테 쓰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PC한테 쓰는 거죠. 그래서 PC한테 쓰는 거니까 PC 쪽에 write를 하게 되면 어디 나타납니까?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죠. 모니터에. 마찬가지로 자, read라고 하는 거, 이 read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대부분 키보드에서 옵니다. 키보드에서 온다는 거. 물론 키보드에서만 올 필요는 없는 거고 PC에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인터넷에 오는 이 바이트 정보를 패싱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PC에 연결된 IoT를 만들 때 주로 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이제 캐치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준다. 이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파이썬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쪽에서 이제 read write를 한다는 거,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봐야 되고, 그러면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키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자, PC에서 키보드를 눌렀나? 안 눌렀나? 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시리얼에 available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키보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크면 사용자가 키보드를 몇 번 누른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을 내가 read를 하면 된다는 거. read 하는 거는 시리얼에 read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write도 시리얼에 write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기본 개념으로 알고 우리 원래 코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럼 프린트는 해줬고, 그럼 내가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시리얼에 available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확인해서 얘가 0보다 큰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파이썬의 인풋 함수는 어때요?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죠.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두이노도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라고 해야 됩니다. 사용자 입력을 기다려라.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while available이 0보다 적거나 같은 동안에는 사용자 입력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포맷도 자동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입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리얼로 출력을 한 다음에 available로
사용자가 PC에서 키보드를 눌렀는가 누르지 않았는가 그 확인한 함수가 serial.available입니다. 얘를 가지고 0보다 작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0인지 아니면 작은지. 근데 보통은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erial available이 이제 오동작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1보다 크지 않으면 무조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서 데이터가 보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사용자가 입력을 했겠죠. 사용자가 입력을 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파일 구문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여기가 거짓이 돼야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0보다 크다는 거죠. 이 경우는 serial available이 0보다 큽니다. 여기서는 serial.available이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상태에서 내가 해줘야 되는 거는 serial로부터 read를 하는 거죠. 한 바이트를 읽어서 캐릭터에 저장을 합니다. 타입캐스팅도 해주면 더 좋고요. 자, 다 한 다음에 return할 스트링에다가 붙여 넣으면 됩니다. return할 스트링에다가 자, 그걸 위해서는 내가 사용할 변수를 정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input을 정의를 해서 내가 다 끝나면 return은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return하는 타입하고 input의 output 타입은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에러니까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리얼로부터 한 바이트를 읽는 거죠. 한 바이트를 내가 읽었습니다. 바이트 읽은 거는 캐릭터로 이제 바꿨잖아요. 바꿨으면 그 캐릭터를 스트링에 붙여야겠죠. 붙일 때는 끝에다가 이제 붙이는 게 맞습니다. 붙여서 리턴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한 바이트만 읽겠죠. 사용자는 문장을 입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시리얼의 available 확인하면 됩니다. 얘가 0보다 큰 동안에는 계속 밑에 있는 두 코드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시리얼로부터 계속 데이터를 읽어서 그 결과를 내가 return할 s-input에 계속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루프 구문을 쓰는 거죠. 이 루프 구문은 여러분 코딩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구문입니다. 이 코드를 반복 실행할 거니까 루프 구문 안에 집어넣습니다. 안에 집어넣어서 포맷을 딱 맞춰줍니다. 자, 저장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될 부분. 자, 화일문을 두 번 썼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있는 화일문은 자, available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얘는 대기하라는 겁니다. wait 하라는 뜻이에요. wait 해라. 근데 얘가 왜 wait인가 하면 serial available은 사용자가 키보드에서 키를 누른 횟수를 뜻합니다. 눌렀기 때문에 시리얼 통해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왔겠죠. 그 넘어온 데이터를 헤아리는 함수가 available 함수가 됩니다. 자, 얘를 헤아렸습니다. 헤아려서 여기로 오게 되면 화일문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serial available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화일문은 어떻게 될까요? 화일문은 실행이 되는 거죠. 화일문이 실행이 되면 serial로부터
한 바이트를 읽어와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스트링 쪽에 계속 붙여 넣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available이 0이 될 때까지. 0이라는 말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내가 다 갖고 와서 available 하지 않다,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리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거는 이 시리얼을 돌릴 때 이 아두이노의 CPU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 시리얼 함수는 느린 함수입니다. 느린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내가 다 못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를 위해서는 딜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 할지는 여러분이 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0.1초 동안은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시리얼의 입력을 확인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코드 방식입니다. 그냥 얘가 없으면 빠르게 입력하고 이제 끝내버리니까 사용자가 인풋한 거를 확실하게 이제 갖고 오기 위해서는 딜레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봅니다. 자, 컴파일을 한번 해봐서 입력이 잘 들어오는지 잘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에서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러면 루프에서 우리 입력을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복잡하게 코드를 짰잖아요. 이 코드를 여러분 이런 욕구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나 필요할 때마다 얘를 이렇게 붙여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건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금은 알아요. 아, 얘가 파이썬의 인풋 함수를 흉내낸 거구나 아는데 시간 지나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인풋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호출해서 자, 스트링으로 s 인풋으로 이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에는 자, write your string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게 인풋 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럼 걔를 내가 한번 다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잘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을 해요. 근데 너무 빨리 돌면 안 되니까 1초에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1초에 한 번씩. 1초에 한 번씩 할 필요도 없겠네. 인풋에서 멈출 거니까 얘는 그냥 없애도록 합시다. 딜레이 1000 이러면 1000m초 동안 딜레이 하라, 지연하라, 멈추라는 뜻인데, 자, 요 딜레이는 아까 요 화일문에서 걸리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사족이라 하잖아요. 굳이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로드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입력된 결과가 잘 나왔는지 한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리얼 모니터로 한번 보면 자, 여기 시리얼 모니터가 이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헬로라고 한번 치면 자, 헬로가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대로 입력이 된 거죠. 자, 월드라고 치면 월드가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분의 1초 동안 이제 멈추라고 하니까 약간 좀 느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딜레이를 한 10m초 조금 더 이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읽은 거를 사용자한테 좀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시리얼 해서 프린트로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프린트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사용자한테 읽은 거를 다시 모니터 쪽으로 출력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할 때 보통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다시 보여주니까 내가 키보드로 친 거는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자, 프린트로 해주고 딜레이는 10ms 동안만 살짝 쉬었다가 한번 데이터를 확인하라 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리턴을 해주면 조금 더 이제 산뜻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입력한 결과를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제 헬로우 한번 치면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꽤 빠르게 출력이 나오죠. 왜냐하면 딜레이를 100mHz에서 10mHz로 했으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뭐 딜레이가 있다고는 못 느낍니다. 테스트 한번 하면 이것도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인풋으로 한 거는 아두이노에 있는 기능을, 파이썬에 있는 기능을 굉장히 잘 흉내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입력을 받는데 문자 열로만 받진 않잖아요. 문자 열로만 받진 않고 내가 입력 받은 거를 다시 정수로 혹은 실수로 바꾸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자, 스트링의 기능을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스트링. 자, 아두이노 레퍼런스에 가서 이제 스트링 쪽을 한번 찾아가 보는데, 스트링은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데이터 타입에 가서 함수 기능을 보면 이 중에서 toInt라는 게 있습니다. toInt. toInt는 여러분도 예상을 하겠지만 자바 스타일이기 때문에 toInt는 입력받은 걸 int로 바꾸는 역할이고요. 내가 더블로 바꾸고 싶으면 toDouble 하면 더블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함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럼 나는 맨 처음에는 정수 한번 입력받고 그 다음에 더블을 한번 입력받겠습니다. 그러면 인풋을 받았잖아요. 자, 받았으면 자, int 값은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s 인풋은 문자 열입니다. 얘를 toInt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정수로 바뀝니다. 정수로 바뀌어서 얘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serial print line 하는데 아까 보니까 엔터가 들어가면 여기 그냥 엔터 없이 이렇게 한번 하고 엔터가 들어가면 더 좋기 때문에 serial.print line으로 해서 엔터를 한번 넣겠습니다. 그럼 나 그 다음에 더블도 한번 입력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write 더블 이러면 이제 사용자가 더블을 입력하겠죠. 그러면 int 대신에 더블로 내가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x 출력은 x 이렇게 해서 내가 정수도 입력받고 더블도 입력받는 거를 코드를 짰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입력하는 기능은 자주 쓰는 거니까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문자열을 정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고 혹은 더블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걸 아두이노에서는 함수로 제공을 하니까 내가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int 하라고 했으니까 123만 해보면 123이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123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수를 이번에 입력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67.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067도 나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얘는 타입이 정수 타입이고 얘는 더블 타입입니다. 위에 있는 이 캐릭터 혹은 스트링 타입이랑은 분명히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